택시기사에서 대학 총장이 된 정태성 씨를 만났습니다. 택시대학 또한 제 모든 것입니다.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는 지역 농산물, 로컬 푸드를 찾아가 봤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고 물건도 되게 신선해요. 과거 한성백대의 어리설에 있는 몽촌 토성을 스케치했습니다. 제가 택시 핸들 잡은 지가 이제 17년 차거든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저한테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소박하게나마 오늘 이루어져 갖고 감개무량합니다. 17년 전의 약속, 택시기사에서 대학 총장이 된 정태성 씨. 지금 그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지난 27일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에 있는 한 건물에서는 좀 특별한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 세계 유일 비전 택시 대학 입학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일본의 MK택시와 영국의 블랙캡을 뛰어넘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택시대학이 문을 열었습니다. 딸을 데리고 온 아빠부터 희끗한 머리의 어르신까지 대학 신입생이라고 하기엔 좀 어색해 보이지만 배움에 대한 이들의 표정은 진지합니다. 택시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또 택시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또 세계 최초의 택시 사업을 창출하고자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자기 직업에 긍지를 갖출 수 있게끔 노력할 겁니다. 이 학교의 설립자 정태성 씨는 17년 동안 키워왔던 꿈을 2년 전 서울신문을 통해 처음 알렸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택시 대학이 만약 만들어지면 그 대학 총장이 제 꿈입니다. 정 씨가 택시대학 설립에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지난 2002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겨주셨는데요. 세계 최고의 택시기사가 되어달라. 그런 유언. 그다음에 먼저 간 제 딸아이한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겠다. 이후 정 씨는 외국인 최초로 일본 MK택시에서 연수를 받고 영국 블랙캡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서비스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면서 이론을 배웠고 이미지 메이킹 교육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실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울 개인택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산하단체로 비전택시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 씨를 힘들게 했었던 건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과연 택시 대학이 필요한가에 대한 제 자신의 그런 다짐이었었어요. 정말 필요한가? 매일 묻고 또 물었지만 정말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택시대학 학생들은 인문학 강의와 서비스 교육, 안전교육 등 이론과 실무를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각전 의전 행사에 참가하고 택시 문화 발전과 정책 연구 영역에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택시인을 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택시를 최고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대학까지 설립하게 된 정 씨에게 택시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물어봤습니다. 택시는 제 모든 것이기도 하고요. 택시 대학 또한 제 모든 것이기도 해요. 아주 제가 갖고 있는 가치 중에서 택시는 굉장히 소중한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택시는. 1단계의 꿈을 이룬 정 씨는 앞으로 더 멋진 꿈을 꾸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엔케택시하고 런던 블랙캡을 충분히 능가할 수 있고요. 시민들이 비전 택시를 발견하고 골라 타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충분히요. 그런 서비스를 준비할 자세가 충분히 돼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택시 발전을 위해 모인 사람들. 이들의 작은 노력이 택시가 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지는데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식품 매장. 평일 낮 시간인데도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한 로컬 푸드 매장입니다. 그냥 묻혀서 드셔도 되고 이곳에서는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 재배한
당일 수확한 농산물과 친환경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게 야채 같은 게 싱싱하고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좋아요.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좀 비쌀 것 같다는 이런 인식도 있고요. 또 여기 와서 물건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고 물건도 되게 신선한 것 같아서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김포시 한 동네에 위치한 농장에는 농산물 수확과 포장 작업이 한창인데요. 입소문을 듣고 온 손님들로 하루에 많게는 5번은 매장으로 농작물이 출하되는데요. 매일매일 따서 매일매일 갖다 드리고 또 제가 바쁘면 와서 가져가시기도 하고 저희도 조금 더 가격을 받을 수가 있고 소비자들도 또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서로 좋은 것 같아요. 농장에서는 생산에서 운송, 포장, 가격 결정, 라벨 부착, 진열까지 생산자가 진행합니다. 매장으로 운반돼 진열까지 마친 농산물은 생산자의 사진과 함께 QR코드를 통해 생산 과정 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 실명제를 통한 우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로컬푸드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로 가족들의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의 서울을 맨 처음 수도로 삼은 나라는 어딜까요? 금방 백제라는 대답이 나옵니다. 백제는 무려 500여 년 동안 서울에 수도를 두었습니다. 그 시기를 한성백제라고 하죠. 그때 근거지로 삼았던 성이 바로 위례성인데요. 위례성에는 2개의 토성이 있었습니다. 송파구 방해동에 있는 몽촌토성과 풍납동에 있는 풍납토성입니다. 오늘은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몽촌토성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사적 제297호 몽촌토성은 백제가 국가를 형성한 시기인 3, 4세기에 축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한산성에서 뻗어내린 구릉지의 지형을 이용해 위성과 내성의 이중구조로 축조한 독특한 성입니다. 진흙을 쌓아 성벽을 만들고 북쪽에는 목책을 세웠으며 그 외곽에 해자를 둘렀습니다. 몽촌토성은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해 올림픽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84년에서 1989년 사이에 서울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했는데요. 성 내부에서 백제 초기의 움집터와 기와 및 토기를 비롯한 각종 유물들이 출토됐습니다. 몽촌토성은 산책로는 물론 넓은 공원과 각종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역사 탐방과 도심 속 나들이 장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 백미가 바로 산책로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1번 출구로 나오면 광장을 지나 올림픽공원으로 들어가는 세계 평화의 문이 나옵니다. 문을 지나면 평화의 광장을 거쳐 국기광장에 이릅니다. 국기광장 앞에는 수변무대와 함께 몽촌 해자가 있습니다. 해자는 성 밖으로 물길을 내어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해주는 곳인데 지금은 연못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연못 중앙에는 음악 분수대가 있어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4시간 분수쇼를 펼칩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소만미술관을 끼고 걸어가면 산책로가 나옵니다. 나무 계단을 따라 언덕 위로 오르면 길은 굽이굽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출발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왼쪽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을 따라가는 약 2.4km의 산책로에서는 낮은 구름들이 만들어내는 선의 아름다움과 봄의 향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숲에는 토끼들이 뛰어놀고 꿩의 울음소리도 간간히 들립니다. 언덕에 서 있는 등급은 소나무들은 오랜 세월을 이야기해줍니다. 서울 속에,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
이런 자연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숲속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젊은 부부. 숲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노부부의 등을 바라보노라면 마음에 평화가 가득 찹니다. 산책로를 한참 걸어가다 보면 드넓은 초원과 만납니다. 530년이 넘었다는 은행나무와 유명한 나홀로 나무가 먼저 눈길을 끕니다. 한가운데의 농장엔 노란 유채꽃이 한창이고 벌써 이삭이 팬 보리들도 봄볕 아래 키를 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책로에서 조금 떨어진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움집터 전시관을 들러보겠습니다. 움집을 형상화한 건물 외관부터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복원해 놓은 주거지와 움집터를 통해 과거 한성 백제인들의 삶의 형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공원으로 조성된 몽촌토성은 곳곳에 쉬어갈 수 있는 쉼터나 운동기구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통 걸음으로 한 바퀴 돌면 약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산책을 하는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봄이 무르익는 휴일, 가족과 함께 나들이 겸 역사의 향취에 젖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신문 이호준입니다.